한국에서 생활하던 아들이 혹한을 버티는 아버지를 돕겠다며 급히 캐나다 유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돌아온 소식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이 시작한 조치들이 쓸데없는 짓이라며 아버지에게 강하게 제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은 며칠 뒤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유콘의 겨울. 62세 광부 잭 맥도웰은 오두막에서 홀로 버텨왔습니다. 폐질환, 무릎 통증, 얼어붙은 바닥, 위험 신호가 쌓여가자 멀리 한국에서 살던 아들 마이크가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버지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잭은 아들에게 여긴 원래 이렇게 살아. 괜한 짓 하지 말라며 모진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살아온 남자의 고집은 아버지를 걱정해온 아들에게조차 쉽게 열리지 않았죠. 그러나 며칠 뒤 아버지의 오두막 앞에 광산 동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 얼어붙은 집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따뜻함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들이 가져온 한국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 계신지 짧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잭 맥도웰입니다. 올해 62이에요. 캐나다 유콘 지역에서 38년째 금광갱도를 파고 있죠. 제가 사는 집은 광산 캠프에서 차로 20분 떨어진 오두막입니다. 나무로 지은 집이고 전기는 들어오지만 상수도는 없어요. 물탱크는 오두막 안쪽 창고에 두고 있습니다. 실내가 영하로 떨어져도 큰 물통이라 완전히 얼지는 않아요. 다만 표면은 늘 얼음막이 생깁니다. 오늘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폐 기능이 나빠진 지 3년째인데 찬 공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듭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38년 동안 갱도 먼지를 마신 대가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무릎을 짚었는데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몇 번 주물러야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화장실까지 가는 몇 걸음도 힘들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나무 난로가 있습니다. 어젯밤 자기 전에 불을 껐는데 아침엔 차가운 재만 남아 있었어요.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어차피 30분 뒤면 갱도로 출근해야 하니까요. 한 다발에 $25인데 한 달에 10다발은 써야 합니다. 전기 히터까지 돌리면 한 달 난방비가 $700를 넘어요. 젊었을 땐 이 정도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부엌 테이블 위엔 약봉지가 쌓여 있어요. 폐질환약, 관절염약, 당뇨약, 간장에, 혈압약까지. 봉지를 뜯어 손바닥에 털어놓으니 한 주먹이 됩니다.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식빵 한 조각을 꺼내 그대로 씹어 먹었어요. 갱도 작업은 오전 5시부터 시작됩니다. 트럭을 몰고 가는 20분 동안 히터를 최대로 틀지만 몸이 따뜻해지진 않아요. 갱도 안은 먼지와 진동이 가득합니다. 드릴 소리가 귓속까지 파고들고 폐 깊숙이 먼지가 쌓이는 느낌이 들죠. 마스크를 써도 소용없어요. 점심시간 전에 장비를 옮기다가 잠깐 멈춰 섰습니다. 숨이 찼어요. 예전엔 한 번에 들던 무게인데 지금은 2번에 나눠서 옮겨야 합니다. 동료 하나가 지나가다 물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날씨 예보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영하 4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실내가 냉장고보다 차가웠어요. 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5분쯤 지나니 난로 주변만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바닥은 여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난로에서 1m만 떨어져도 온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고 창문 모서리엔 성에가 두껍게 껴있어요. 저녁은 냉동실에 있던 스프를 데워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죠.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앞쪽은 뜨겁고 등은 차갑습니다. 이번 겨울도 이렇게 버텨야 하나. 밤 9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2겹 덮고 누웠는데도 등과 허리가 시렸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이불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따가웠어요. 새벽 2시에 숨이 막혀서 깼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에 일어나 앉았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콘의 겨울은 길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달을 이렇게 버텨야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난로를 끄고 다시 눕습니다. 장작이 아까워서 밤새 켜둘 수는 없어요. 바람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습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소리만 계속 들렸어요. 좀처럼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이크 요즘은 어떻게 지내려나. 제 이름은 마이크 맥도웰입니다. 잭 맥도웰의 아들이에요. 36이고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난방기술연구소에서 일해요. 바닥 난방 시스템을 연구하는 게 제 일이죠. 오늘 아침 일찍 실험실에 출근했습니다. 겨울이라 밖은 영하 5도였지만 실험실 안은 따뜻했어요. 신발을 벗고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온기가 발바닥에서 종아리까지 올라왔어요. 10년 전 캐나다에서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다는 것. 작업대 위에 유럽식 온돌 모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기 열선이 들어간 추결판 방식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죠. 손으로 만져보니 표면이 부드러웠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동료 한 명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따끈한 방바닥에 등 지지고 누워야겠어요. 저는 살짝 웃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아버지가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는 지금 캐나다 유콘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 집엔 온돌이 없어요. 나무난로 하나로 겨울을 버티시죠. 바닥은 얼어있고 벽 틈으로 바람이 들어옵니다. 작년 겨울에 전화했을 때 아버지 목소리가 숨차게 들렸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마 아버지 지병인 폐질환 때문이겠죠.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겁니다. 바닥이 따뜻하면 사람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걸요. 관절도 덜 아프고 호흡기도 편합니다. 특히 노인한테는 더 그렇죠. 집에 돌아와 거실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1살인 아들이 그 위에서 자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아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부쩍 아버지 생각이 잦아졌습니다. 많이 추우실 텐데 문제는 아버지가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점입니다.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시겠죠.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38년 동안 광산에서 일하시면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62이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며칠째 책상 앞에 앉아 고민 중이었습니다. 아기가 어린데 아내 혼자 돌볼 것을 생각하니 하루 이틀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요. 또 연구소는 어쩌나 하는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아내 수정이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하는 건지 물었어요. 우리 아기 잘 보고 있을 테니 염려 말고 다녀오라며 항공권 예약 확인서를 주더군요. 출발은 이틀 뒤였어요. 아내의 마음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고마웠지만 이해해줘서 고마워 한마디밖에 말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들이 맡긴 한가 봅니다. 다음 날 연구소에 휴가원을 내면서 온돌 모듈 장비를 개인 구매가 가능할지 소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사정을 들으신 소장님은 캐나다 극한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실험해보고 오라며 흔쾌히 출장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실험이니 자재도 반출해 가라고 하셨죠. 대신 실험으로 출장인이 다녀와서 출장 보고서 실험 리포트 제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창고에서 온돌 모듈과 추결판, 열선, 케이블, 온도 조절기까지 중요한 자재를 박스에 담았어요. 무게가 30kg가 좀 넘었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가방 하나, 공구함 하나, 온돌 자재 박스.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찍은 사진입니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지만 눈빛은 쓸쓸해 보였어요.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저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더 그랬죠. 이젠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입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밴쿠버에 도착했고 거기서 다시 소형 비행기로 갈아탔어요. 유콘까지는 3시간 더 걸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하얀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유콘 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영하 38도였어요. 렌터카를 빌려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 양쪽으론 눈만 쌓여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 계속됐어요. 40분쯤 달리니 아버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차를 세우고 짐을 꺼냈습니다. 눈을 밟으며 현관문까지 걸어갔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핏기가 없었어요. 입술이 어두운 색이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연락도 없이 나타난 아들을 보고 당황한 듯 했어요. 말없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짐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현관을 지나자 찬바람이 실내 깊숙이 밀려왔어요. 실내인데도 입에서 김이 났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나무난로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옮기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벽 모서리엔 성에가 껴있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약봉투가 쌓여 있었습니다. 폐질환약, 관절염약, 당뇨약까지 6개쯤 됐어요. 그 옆엔 먹다 남은 식빵 한 조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장작을 난로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구부정했고 손놀림이 느렸어요. 장작 하나를 들어 올리는데도 힘이 들어 보였습니다. 기침이 한 번 나왔지만 참으려는 듯 입을 막았어요. 저는 벽을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습기가 차 있었어요. 단열이 전혀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겨울을 버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장작만 만지작거렸어요. 왜 왔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아버지는 누가 걱정하는 걸 싫어하시거든요. 가방을 내려놓고 외투를 벗었습니다. 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걸음이 느렸고 무릎을 살짝 절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컵에 커피를 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저는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아버지도 맞은편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침실 쪽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습기와 냉기가 섞인 냄새였어요. 폐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산다는 게 위험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한다는 손짓을 하고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난로 불빛만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손을 짚어봤어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가방에서 온도계를 꺼내 실내 온도를 쟀습니다. 영하 3도였어요. 난로를 켜놨는데도 이 정도니 밤이 깊어지면 더 떨어지겠죠.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벽을 타고 울렸고 유콘의 밤은 길고 추웠습니다. 침실 쪽에서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 시작되니 계속 이어졌어요. 참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집 구조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거실, 침실, 부엌을 스케치하고 바닥 면적을 계산했습니다. 약 40제곱미터쯤 됐어요. 문제는 바닥 상태였어요. 내일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바닥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난로 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장작을 더 넣을까 하다가 멈췄어요. 아버지가 아끼시는 걸 봤거든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불이 하나 있었지만 얇았어요. 몸을 웅크렸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집 바닥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온기, 그 위에서 자고 있을 아기와 아내. 이 차이가 너무 컸어요. 아버지는 이런 추위를 매일 버티고 계신 겁니다. 폐가 안 좋은 상태로 영하 3도 실내에서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추위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버지 기침 소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쯤 추위에 깼습니다. 난로 불이 완전히 꺼져 있었어요. 침실에서 아버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어요. 트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입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온도를 깔 수 있는지 봐야 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거실 바닥을 확인했어요. 장판을 손으로 눌러보니 아래가 푹푹 들어갔습니다. 습기가 차 있다는 뜻이에요. 모서리 부분을 조심스럽게 들춰봤습니다. 합판 아래로 검은 곰팡이가 보였습니다. 목재가 썩어서 물렁해진 부분도 있었어요. 손으로 눌러보니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온돌 모듈을 바로 깔 수 없었어요. 침실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판을 들춰보니 바닥 구조가 더 심각했어요. 습기 때문에 목재 기둥이 약해져 있었고 단열재는 아예 없었습니다. 찬 공기가 바닥 아래에서 그대로 올라오는 구조였어요. 공구함을 꺼내 손전등으로 바닥 아래를 비춰봤습니다. 크롤 스페이스가 보였어요. 지면과 바닥 사이 공간인데 습기와 냉기가 가득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온도를 깔면 효과가 없을 거예요. 노트에 필요한 작업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목재 교체, 방습 처리, 단열재 설치, 그 다음에야 온돌 모듈 설치. 생각보다 작업량이 많았어요. 문제는 자재였습니다. 유콘에서 이런 자재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철물점이 40km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거기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렌터카에 올라타 철물점으로 향했습니다. 눈 쌓인 도로를 40분쯤 달려 도착했어요. 낡은 건물이었지만 규모는 꽤 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주인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방습 시트가 있냐고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취급 안 한다고 했습니다. 단열재는 있었지만 두께가 얇았어요.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목재 코너로 갔습니다. 합판은 있었지만 썩은 부분을 교체하기엔 규격이 안 맞았어요. 맞춤 제작을 해야 하는데 여기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철물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유콘 같은 오지에선 필요한 자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국에 있는 선배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극한 지역에서 자재 없이 온돌 설치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30분쯤 지나 답장이 왔습니다. 현지 자재로 조합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방습 시트 대신 두꺼운 비닐을 여러 겹 깔고 단열재 대신 스티로폼판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목재는 있는 걸로 최대한 보강하고요. 완벽하진 않지만 작동은 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철물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두꺼운 비닐 시트, 스티로폼판, 합판, 나사못을 샀어요. 무게가 상당했지만 차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오후 2시였습니다. 아버지는 오후 3시쯤 퇴근하실 거예요. 그 전까진 작업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실 장판을 완전히 걷어냈습니다. 바닥이 드러났어요. 썩은 목재 부분을 표시하고 교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바닥 구조만 확인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오후 3시 반쯤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거예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서다 멈췄습니다. 장판이 걷혀진 바닥을 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입술이 꽉 다물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한참을 서 있다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화가 나신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자기 방식대로 살아오셨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걸 견디지 못하세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 추위에 폐질환을 가진 사람이 계속 버티는 건 위험해요. 설득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더 추워졌어요. 장판을 걷어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더 심했습니다. 침실에서 아버지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녁도 안 드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식욕이 없었습니다. 난로에 장작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빛만 방 안을 비췄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바닥 보강 작업을 하고 온돌 모듈을 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안에는 끝내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셨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가신 거예요.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트럭 소리가 멀어지자마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썩은 목재 부분을 드러냈어요. 합판 3장을 교체하고 톱으로 자르고 나사못으로 고정했습니다. 바닥 아래 크롤 스페이스로 내려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손전등을 비추며 기어들어가 두꺼운 비닐 시트를 여러 겹 깔았습니다. 테이프로 이음새를 막고 방습 처리를 했어요. 스티로폼 판을 잘라서 목재 기둥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전 11시쯤 작업을 마쳤습니다. 기어 나오니 온몸이 먼지와 곰팡이 가루투성이었어요. 수건으로 대충 닦고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열선 케이블을 깔 차례였습니다. 박스를 열어 케이블을 꺼내 바닥에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어요. 케이블이 지나가는 자리를 표시하고 고정 클립으로 하나씩 고정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열선을 깔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 깔리고 전기가 들어오면 바닥 전체가 따뜻해질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차가운 바닥을 밟지 않으셔도 되고 무릎도 덜 아프실 겁니다. 10년 동안 한국에서 배운 기술로 아버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대견했어요. 오후 1시쯤 거실 열선 배치를 마치고 침실로 넘어갔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오후 2시 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열선을 다 깔고 그 위에 올릴 열악산판을 꺼내려는데 박스가 가벼웠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판이 3장밖에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5장을 챙겼는데 2장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 깜빡한 겁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40분이었어요. 아버지가 3시쯤 오실 겁니다. 오늘 안에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러면 불가능했어요. 열악산판 없이 열선만 깔면 바닥이 고르게 안 데워집니다.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었습니다. 오후 3시 10분에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오고 계셨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거실 바닥을 보셨어요. 열선 케이블이 깔려 있었고 공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투성이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것 봐라.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괜한 짓이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렸는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하지 말라고 했지. 아버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것 봐. 결국 이 모양이잖아. 집은 다 뜯어놓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포기 안 해요. 이것만 끝나면 진짜 시끄러.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일 당장 정리해. 다 치워. 아버지는 돌아서서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열악산판을 대체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휴대폰을 꺼내 한국 선배한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열악산판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냐고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밤중이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열악산판의 역할을 생각했어요. 열선에서 나온 열을 바닥 전체로 고르게 퍼뜨리는 거죠. 금속 재질이면 가능할 겁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여러 가지 방법을 노트에 적었어요. 지우고 다시 쓰고를 반복했습니다. 새벽 2시쯤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새벽 4시쯤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저는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목이 뻐근했고 팔이 저렸어요. 아버지가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바닥에 깔린 열선 케이블을 보시는 건지 한참 제 뒤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자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옆에 구운 식빵 2조각과 커피 한 잔을 두고 출근하셨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한국 선배한테서 부재중 통화가 찍혀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선배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휴대폰을 들고 거실 바닥을 비췄습니다. 열선 케이블이 깔린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선배가 노트에 뭔가 그리면서 설명했습니다. 알루미늄 판재 두께는 2mm면 되고 표면에 홈을 파서 열선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면 열이 고르게 퍼진다고 했어요. 금속 작업소나 자동차 정비소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차에 올랐습니다. 마을에서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철물점이었습니다. 알루미늄 판재가 있냐고 물었더니 있긴 한데 두께가 안 맞는다고 했어요. 주인이 금속 작업소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4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눈 쌓인 도로를 1시간 반쯤 달리니 낡은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에 금속 작업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불꽃이 튀었습니다. 작업이 끝나자 남자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의 얼굴에는 수염이 덥수룩했고 손은 기름때로 검었어요. 제가 용건을 설명했습니다. 알루미늄 판재가 필요한데 표면에 홈을 파야 한다고요. 남자는 창고로 안내하더니 판재 여러 장을 보여줬어요. 두께를 재보니 2.5mm였습니다. 조금 두꺼웠지만 쓸만했어요. 하지만 홈을 파는 건 여기선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밀 가공 장비가 없다는 거였어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로 갔습니다. 규모가 작았지만 장비는 꽤 있었어요. 60대쯤으로 보이는 사장님이 뭘 찾는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온돌 모듈을 가져왔는데 아버지 집에 설치하려니 자재가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판재에 홈을 파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누구 집 아들이냐고 물었어요. 잭 맥도웰이라고 대답했어요. 주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했어요. 광산에서 오래 일하신 분이라며 좋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이런 일을 한다니 기특하다고 했어요. 주인이 공구함을 뒤져 라우터 기계를 꺼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작업복을 빌려 입고 함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판재를 작업대에 고정하고 간격을 재며 선을 그었어요. 주인이 라우터로 알루미늄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금속 가루가 날렸고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어요. 2시간 동안 함께 작업해서 판재 4장에 홈을 다 팠습니다. 주인이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었습니다. 열선이 홈을 따라 배치되고 판재가 열을 골고루 퍼뜨린다고 설명했어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는 거라고요. 주인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한국에선 모든 집이 이렇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판재 값을 계산하려는데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웃끼리 돕는 거라며 아버지한테 잘해드리라고 했습니다. 판재를 차에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버지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판재를 내렸습니다. 무거웠지만 천천히 현관까지 옮겼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거실에 서 계셨습니다. 바닥에 깔린 열선 케이블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판재를 벽에 기대 세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시면 열악산판을 깔고 추결판을 올려야 해요. 그 다음 합판을 덮고 비닐 플로어까지 시공하면 끝입니다. 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하시자마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악산판을 열선 위에 올렸어요. 홈에 열선이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4장을 모두 깔고 나니 바닥이 알루미늄으로 덮였어요. 그 위에 한국에서 가져온 추결판을 올렸습니다. 세라믹 소재라 무거웠지만 조심스럽게 배치했어요. 합판을 덮고 비닐 플로어를 깔았습니다. 오후 1시쯤 마지막 조각을 끼워 넣었어요. 바닥이 완성됐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벽에 설치하고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어요.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가동됐습니다. 30분쯤 지나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미지근했어요. 1시간 후엔 따뜻했습니다. 2시간 후엔 온기가 발바닥을 감쌌어요. 오후 3시에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멈추셨어요. 실내 온도가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벗고 바닥을 밟으셨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한 걸음 더 들어오셨습니다. 바닥을 내려다보셨어요. 손으로 바닥을 짚으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가셨어요. 난로가 꺼져 있는데도 방 전체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말씀하시려다 입을 다무셨어요. 침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침실 바닥에도 손을 대보셨어요. 한참을 서 계시다가 바닥에 앉으시더니 얼마 못 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든 아버지께 이불을 덮어드리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네 있나? 저도 아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친구인 리처드 아저씨와 해리슨 아저씨였어요. 저를 보고 반색하셨어요. 소문 들었다며 한국에서 기술자라고 집을 고친다는 얘기 듣고 구경 왔다고 하셨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온 아저씨들이 바닥을 밟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따뜻하다고 했어요. 난로도 안 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앉아보라 하셨어요. 아들이 오늘 설치 끝낸 거라고요. 동료들이 바닥에 손을 대봤습니다. 정말 따뜻하다며 신기해했어요. 한국식 난방이라는 게 이런 거냐고 물었습니다. 리처드 아저씨가 차에서 위스키 한 병을 가져왔어요. 위스키 잔이 돌았습니다. 해리슨 아저씨가 40년 동안 유콘에 살았는데 이렇게 따뜻한 바닥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난로 앞에 붙어 있지 않아도 되니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 집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자재만 있으면 설치할 수 있다고요. 아저씨들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진지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밤 11시쯤 리처드 아저씨가 바닥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못 일어나겠다고 했어요. 해리슨 아저씨도 같이 누우며 그냥 자고 가자 하셨어요. 아버지가 담요를 꺼내 주셨어요. 저는 침실로 들어갔어요. 아버지도 침실 바닥에 누우셨습니다. 난로를 켜지 않았는데도 방 안이 따뜻했어요. 숨을 쉴 때마다 목구멍이 편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조이는 느낌이 없었어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광산이 쉬는 날이에요. 아침 8시쯤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아버지와 아저씨들은 벌써 일어나 계셨어요. 아저씨들이 무릎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한참 풀어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일어났다고 했어요. 통증이 없다고 했습니다. 허리도 덜 아프다고요. 바닥이 따뜻하니 몸이 편하다고 했어요. 관절이 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평소보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어요. 리처드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너도 한번 해보라 하셨어요. 아버지는 무릎을 한번 굽혔다 펴셨습니다. 표정이 놀란 것 같았어요. 리처드 아저씨는 아버지한테 한 달에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셨어요. 아버지가 장작하고 전기 히터 합쳐서 $700 넘게 나간다 하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온 돌은 한 달에 $200 정도면 될 거라고 전기만 쓰니까 장작 살 필요가 없고 열효율이 좋아서 전기료도 적게 나온다고 설명했어요. 다들 놀랐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라고요. 해리슨 아저씨가 계산기를 꺼내 계산하더니 한 달에 $500씩 아끼면 1년에 $6,000라고 했습니다. 10년이면 $60,000라고 했어요. 돈도 돈인데 몸이 편하다고 했어요. 관절도 덜 아프고 숨쉬기도 편하다고요. 나이 들면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커피를 끓이셨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다들 계속 바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리처드 아저씨가 한국에선 모든 집이 이렇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아파트든 주택이든 다 바닥 난방이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집 안에서 반팔 입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동료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여기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아저씨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가면서 한 명씩 제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 집을 고쳐주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아저씨한테 인사를 들으니 멋쩍었습니다. 거실에 아버지와 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고맙다고 하셨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콘의 겨울은 여전히 춥고 길었어요. 하지만 이 집 안은 이제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바닥에 손을 짚으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셨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콘의 혹한 속에서 평생을 버텨온 잭 맥도웰, 그리고 말보다 행동으로 다가온 아들 마이크의 선택은 차갑게 식어가던 오두막을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버티는 삶 위에 또 다른 한 사람이 건넨 기술과 정성, 그 따뜻함이 결국 두 세대를 다시 이어놓았듯 우리가 가진 작은 온기 하나가 누군가의 겨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